저희 그 멤버 중에 아직까지도 그 경제적 독립이 안 되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죠? 누구예요? 현희 씨가 어머니 카드를 아직까지도 누나 이게 그렇게 너무- 프로그램 많이 하면서 어머니 카드 쓴 거 불효예요, 불효. 이게 너무 진짜 좀 기사에 과장이 됐는데 저는 왜 그 엄마 카드를 가끔 일부러 쓰냐면 저희 엄마가 이제 가끔 제가 너무 이제 알아서 다 뭐 생활도 하고 하니까 어느 순간 자기의 존재감이라든지 내가 이제 얘한테 필요가 없고 이런 거를 선뜻 얘기하시길래 엄마 나 3만 원만 잠깐 좀 쓰게 엄마 카드 줘봐 뭐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그래 아직 내가 필요하지 딱 이래서 저는 그래서 한 3만 원 이렇게 쓰는 건데 제가 막 매달 막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처럼 저희 엄마가 이제 부자여서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현희 씨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젊은 엄마들은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 한 60, 70 이상의 어머님 세대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내 자아라는 거에 거의 7, 80% 이상이 엄마로서의 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자식이 전부. 네, 나의 일도 없었고 나의 대인관계도 없었고 나의 사회생활도 없었고 그런다고 해서 남편으로부터 여자로서의 대우를 받아서 여자로서의 나도 없고 결국엔 엄마로서의 나로만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 딸이 혹은 아들이 내 자녀가 갑자기 결혼을 한다 혹은 독립을 한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평생 살아온 내 삶에 대해서 부정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생 엄마로만 살아온 분들이 자식이 독립하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시느냐 그렇게 엄마 역할을 연장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반찬 사다 주고 그다음에 시어머니 역할, 장모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미안하니까 반찬 먹고 싶지 않아도 일부러 반찬 해줘 이러고 반찬 갖다 주면 뭐라고도 못하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것도 저는 좀 차단을 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 이 엄마로서의 나가 없어졌을 때 나머지를 채울 수 있도록 어머니가 새로운 대인관계도 만들고 새로운 취미생활도 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와 그런 걸 도와주는 건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미안한 마음 때문에 아이고 엄마가 그래도 내가 엄마 필요하다니까 기분 좋아하네 그런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걸 계속 끌고 가는 게 어머니한테도 별로 도움은 되지 않는다라는 K장녀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K장녀. 네. 주변에 개그우먼들 보면 이제 첫째가 딸인 경우 이제 남동생이 뭐 결혼이나 뭐 좀 중요한 거 있으면 항상 이제 엄마들이 그 친구들 전화를 하는 거죠. 가만히 있을 거니? 동생이 결혼하는데 너 뭐 이렇게 대한민국에 나오는 TV에 나오는 누나인데 가만히 있을 거 이러면 항상 전화 끊고 보면 뭐 이거 고민하는 모습을 솔직히 좀 저 많이 봤죠. 그리고 이제 그거 전에 보면 예를 들어서 큰 딸이 나이가 좀 있고 막내가 나이 차이가 좀 되게 많이 나고 만약에 이제 어머니가 바깥일을 하시면 이 큰 첫째 딸이 이제 막내를 다 보살펴주고 하면서 거의 이제 본인 딸 키우는 것처럼 본인 그냥 자식 키우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K 장녀는 나이 차가 많이 나면 작은 엄마예요. 그 가족 구성원에 거의 작은 엄마더라고. 맞아. 예. 사실 남아선호 사상이 우리나라에 꽤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과거에 이제 큰 딸이라고 하면은 양보했지. 무조건 다 양보의 아이콘이었죠. 맞아. 야 동생들 학교 오래야 되는데 너라도 하면은 학교에 진학할 성적이 되고 그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서 진학의 꿈을 접고 어디에 공장이나 어디 취직해서 맞아. 돈을 벌어서 가정의 경제 활동에 도움이 돼야 되고 동생들 결혼할 때 마치 엄마처럼 뒤에 쫓아다니면서도 그걸 다 봐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도 엄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엄마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K 장녀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K 장녀들의 이제 특징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가정 내 돌봄 역할을 많이 해요. 맞아. 동생들을 돌보고 나이 먹은 부모들을 돌보고 이제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디딤돌 역할을 많이 합니다.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집안에 계속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책임감을 갖고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고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안타까운 건데 희생과 양보를 해야만 내가 뭔가 쓸모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세요. 희생과 양보를 하지 않으면 나는 되게 무가치한 느낌이 드는 거죠, 계속해서. K 장녀들에게 어머니상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바람 펴서 고생하셔, 아버지 빚보증 서서 고생하셔, 우리 때문에 고생하셔, 엄마는 어디 마음 털어놓을 것도 없어서 나한테 맨날 하소연해. 엄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지는 감정이 죄책감이란 말이에요. 이게 평생 가요.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벗어나고 싶어도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엄마와 그 큰딸의 관계를 보면은 붙어있으면 맨날 싸워요. 맞아. 붙어있으면 싸워. 내가 다시 엄마한테 연락 하나 봐라 그러고 너희냐 어쩌고 막 싸우고 헤어지면서부터 죄책감이 밀려와. 아 엄마 어떡하냐 그러면서 내가 엄마한테 괜히 엄마 찔찔 울면서 전화해서 엄마 내가 나쁜 년이야 그리고 다음날 또 만나. 화해하러 만나서 또 싸워. 그리고 또 집에 가면서 또 서로 미안해. 이 병적 결합의 형태를 이런 애착을 잘못된 애착을 가지는 K 장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그럼 그 K 장녀들 중에서 그 정신건강의학과에 되게 많이 오겠어요. 많이 오시죠. 많이 오시죠. 네. 근데 엄마가 가진 않을 것 같아. 딸들이 갈 것 같아. 딸들이 오죠. 그죠? 어떤 이유예요? 그럼 되게 많은 이유 중에. 그러니까 저렇게 K 장녀로 성인이 된 분들은 가족한테 뭔가를 자기가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되게 불안해해요. 그리고 개입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뭔가를 해야지 마음이 편한데 그 개입하면 할수록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과정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난감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 그러면 어느 날 깨달음이 와요.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서 몸 바쳤는데 나는 뭔가 이런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로 엄마 아빠 뭐 병수발 내가 다 들어 애들 뭐 다 뒷바라지 다 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엄마가 나 몰래 막내 남자 동생한테 몰래 뭐 알아서 팔아서 아파트 하나 해줬어. 둘째한테 뭘 해줬어? 상속 문제도 많아요. 예, 이런 게 어떤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이유로도 한 번 현타가 딱 오면 깨달음이 오면은 그때부터 자기 삶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다 헌신했는데 다 바쳤는데 그러면서 우울증 화병이라고 오셔서 쭉 사연을 들어보면 이런 분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야 이거 다 주변 얘기잖아. 너무 허탈할 것 같아. 부모가 원하는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다가도 뭔가 이 배우자의 관계가 삐걱거리고 배우자가 뭔가 외도를 일으킨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내 선택을 부모를 통해서 했던 분들은 이 선택의 결과물이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안 좋을 때 감당을 못 하게 되는 거죠. 부모 때문에 내가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을 자기가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이 인생 계속 억울해서 결국에 그게 우울증으로 진행되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이 오시면 그냥 지금부터라도 인생을 찾으라고 조언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런 분들은. 왜냐하면 항상 내가 뭔가 원했던 것들, 하고 싶었던 것들 이런 거에 대한 정리가 자기 스스로 되어 있는 게 없거든요.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신적으로 독립이 아예 안 된 거네요. 안 돼 있는 거죠. 이분들에게는 이런 깨달음이나 어떤 본인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바뀌기 전까지는 어머니는 100% 선이고 100% 좋은 분이고 무조건 내가 챙겨야 되는 분으로 인식이 돼 있어요. 근데 한번 현타가 오면은 그때부터 어머니는 지금까지 날 이용해 먹고 날 이렇게 굉장히 100% 악으로 가요. 그 다음에 정반합으로 해서 어머니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는 거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거고 어머니의 잘못도 있지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당신의 책임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이 이걸 복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가이드를 해주는 게 치료거든요. 듣다 보니까 뭔가 저는 제가 K 장녀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되게 공감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진짜 K 장녀 같다라고 느껴질 때는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자기가 뭔가 좋은 데 가서 뭘 보고 맛있는 걸 먹을 때 죄책감이 든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 엄마를 여기 데려와야 되는데. 데려가야 되는데. 그리고 잘 안 데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들어요. 부모가 있으면 엄마부터 사주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내가 내 행복을 챙겨주는 것, 나 스스로에게 챙겨주는 것보다 어머니를 챙겨주는 게 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건강하지 못하는 거죠. 나는 내 행복과 내 어떤 만족을 챙겨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성인으로서.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또 아이한테 정과 사랑을 그만큼 줬잖아요. 그건 부모 입장이죠. 부모는 자기들의 선택으로 낳은 아이잖아요.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사랑을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자기들의 선택으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이 부모를 뭘 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는 거죠. 사실. 제가 옛날에 상담 받았을 때요, 선생님. 저는 엄마가 고생해서 저를 키워준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해서 그거에 대해서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저는 엄마가 너무 고생해서 저를 키워줘서 감사해요. 그거 보답하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직도 그게 당연한 건가? 내가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게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택과 책임이거든요. 어른이라면은 내가 결정해서 선택한 것의 결과를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어른이에요. 근데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부모는 아이를 만들고 아이를 세상에 내놓겠다라는 본인들의 결정, 선택 이후에 아이를 낳은 거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해서는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을 지는 게 기본값이에요. 그게 디폴트예요. 다만 아이들은 세상에 나의 선택 없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키워주는 거를 고맙다는 느낌은 받을지 모르지만 그거에 대해서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이런 채무의식을 심어주는 건 되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키울 때 하면 안 되는 말들을 많이 해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돼. 혹시 그거는요?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좀 찔려서
아빠 이렇게 돈 벌어 장난감 사준데 뽀뽀해줘야지. 저런 거는 맨날 저런 게 이제 우리 아빠가 날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난 아빠를 위해서 효도를 해야지라는 잘못된 생각을 그죠? 하게 만들어요. 맞아, 그렇다니까. 그런 말도 못해요? 아니 저는 용진 씨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아니 기브 앤 테이크라는 걸 애들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요즘 스타일. 재용 원장님 요즘 스타일.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잘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이런 걸 했으니까 넌 이걸 나한테 주면 좋겠어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걱정되는 건 이제 아이에게 사랑이라는 게 조건부라는 거를 잘못된 가르침을 줄까 봐.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 항상 거죠. 뭐를 사주고 장난감 이런 거 해주고 그럴 때 내가 유독 더 많이 바라는 것 같아. 그렇지. 대부분 그래. 엄마는 너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안 좋은 말이죠. 그건 엄마가 자기 행복을 포기하고 안 좋은 우리 엄마 생선 대가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나. 전 진짜 싫었던 게 너 엄마처럼 살지 마. 그럼요. 너 아빠 같은 사람 이게 만나지 마. 가비 씨가 얘기한 거 되게 중요한 게 제일 많이 하죠. 아이가 자라나면서 아이는 동성의 부모, 이성의 부모를 보면서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롤이 생겨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과거 부모님들 중에 가장 잘못한 게 넌 엄마처럼 살지 마, 아빠처럼 살지 마, 너네 아빠처럼 살지 마 이런 얘기들. 처럼 살아야겠지. 아이가 보고 자랄 롤이 없어져요. 저희 어머니는 나처럼 해 항상. 엄마처럼 해. 저것도 위험해요. 저것도 위험해요. 내가 진리야 막. 엄마처럼 어떻게 살지라는 그 의문이 있어요 항상.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어떤 삶을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굉장히 자식한테 어떻게 보면은 끊임없이 엄마와의 동일시를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그걸 못하면 부족한 느낌이 들고 이런 걸 자극할 수 있죠. 그럼 오히려 건강한 대답은 이건가요? 너 알아서 살아. 이거는. 그렇죠. 이게 네 인생 네가 책임지는 거다라는 걸 심어주는 거죠. 이게 부모로서 이제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좋은 부모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이 가드는 쳐주는 거예요. 해도 되는 것과 해서 안 되는 것은 구분은 명확히 해줘야 돼요. 대신 해도 되는 거 안에서는 아이가 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도록 놔두는 게 진짜 부모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아까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전국의 모든 장녀들도 듣고 장녀를 둔 어머님도 들으실 거 아니에요.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 장녀와 엄마의 관계를 건강하게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K 장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엄마를 걱정을 해요. 우리 엄마 어떡하지? 우리 엄마 행복할까? 이게 이제 자기의 행복보다 엄마의 행복을 우선시하게 되는 식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면 너 아직 아이야. 너 아직 애고 너도 엄마한테 힘든 거 얘기해야 돼. 너 의젓한 척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거 고마운데 너 그거 지금 아직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 친구가 계속해서 아이인 채로 엄마한테 의지하고 얘기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 역할이 바뀌지 않아. 잘한다, 칭찬하고 예뻐하고 그런 거는 되게 그 친구를 그쪽으로 더 강화시키는 위험한 방식이 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이가 자기 또래에 비해서 빨리 철든 느낌이 들면 이건 약간의 위험 신호거든요. 이거는 나나 내 배우자가 부모가 아이를 방치했거나 아니면 적절한 감정적 어떤 애정을 주지 않았거나 혹은 과하게 잘못 줬거나 뭐 몇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 연령 또래에 맞는 정도 아이인지 혹은 좀 너무 일찍 철든 느낌이 든 건 아닌지 그리고 나와 내 자녀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정말로 한 걸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주관적으로 나와 요 속에 들어있을 때는 나는 무조건 괜찮아 보여요. 우리 아이도 괜찮아 보여. 하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 말들을 아이에게 가장 많이 하지, 이 말을 했을 때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지, 그리고 내가 어떨 때 가장 실망하거나 화가 나지, 뭐 이런 것들을 본인에 대해서 좀 돌아보기 시작하고 그걸 점검하다 보면은 내가 내 아이를 혹시나 이런 잘못된 K 장녀로 키우는 건 아닌가, 혹은 잘 키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